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자주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양지골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버려진 양지골 고택에는 오랫동안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동네에서 매우 영리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학생 민수가 그 고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그곳에 다녀오겠다고 자랑처럼 말했지만 모두가 망설이며 그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민수는 친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혼자서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린 숲길을 따라 그는 고택에 도착했습니다. 덮개가 덮인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어두운 실내를 가늘게 밝혔다. 고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거미줄이 얽힌 천장을 지나며 민수는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 같지 않은 찬 기운이 그를 스쳐갔습니다. 당황한 민수는 기둥에 손을 대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그 소리는 민수야, 왜 여기에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섬뜩한 기운이 몰려왔고 민수는 두려움에 질려 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출구는 점점 더 멀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고택의 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민수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낡고 해진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고 초상화 속 사람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뜨겁고 차가운 땀을 흘리며 현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점점 커지더니 초상화 속 인물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 돌아가라 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오직 본능적으로 그곳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비틀거리며 현관을 통과하여 문을 열고 나가자 그를 막던 기운은 사라졌습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그의 온몸은 지쳐 있었고 달리던 발걸음은 어느새 숲의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뒤에서 누군가가 다음에 또 보자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날 민수는 친구들에게 그곳의 이야기를 전하며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은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고택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비어있고 간간히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속삭임만이 울려 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혼자 여행을 떠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을 거닐다가 언덕 위에 고풍스러운 한옥을 발견하고 민박이라는 팻말을 보고 숙소로 정했다. 첫날 밤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무심코 잠에 들었다. 둘째 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이야기하자 그녀는 오래된 집의 특성이라며 웃어넘겼다. 밤이 되자 다시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뚜렷하게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경악하며 잠에 들었고 다음날 마당을 둘러보던 중 높은 창문 안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다. 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떠나려 할 때 아주머니는 방이 항상 조용하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 집의 옛 주인의 딸이 우울증을 앓다가 사라졌고 소리만 남았다고 했다. 이후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고 그 집의 소리는 잊을 수 없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마을과 집의 기억이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밤 대학생인 철수는 친구들과 방학을 맞아 농촌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외갓집은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한옥이었다. 이 집에는 과거의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평소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던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다. 그날 저녁 철수와 친구들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개울가로 향했다. 개울가 근처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옛날 옛적 이곳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불행한 사랑 때문에 개울가에 몸을 던졌고 그 이후로 그녀의 원혼이 개울가를 배회한다는 것이었다. 얘들아, 이쯤에서 캠프파이어를 하자.
영환이가 제안했다. 모두 동의해 모닥불을 피우고는 이전에 사온 간식과 음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불길이 바람을 내며 활활 타오르더니 주위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이상한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져? 수민이가 말했다. 그러나 모두 어깨를 으쓱하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때 철수가 문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다. 개울 건너편 한 구석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개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뭔가 중얼거리는 듯했다. 철수는 기분이 싸늘해졌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많이 했더니 헛것이 보이는 거겠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 모습을 또렷하게 봤다. 이상한 것은 그 여자가 개울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철수는 싸늘한 오한을 느끼며 친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어느새 마을에서 날이 어두워졌으니 이제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와 할 수 없이 모닥불을 끄고 자리를 정리했다.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개울가 쪽으로 한 번 더 돌아봤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촌집에 도착한 후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철수는 자꾸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밤 철수는 깨어난 채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창밖에서 다시 그 여자의 속삭임을 듣게 되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 소리에 철수는 엉겁결에 몸을 일으켰고 창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녀의 중얼거림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을 갖고 있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다. 철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급히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새벽녘이 되어 모든 소리는 사라졌지만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애뜬 얼굴로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모두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전날 밤에 캠프파이어에서의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수는 용하게도 동네 어르신께 이야기를 듣고는 그 개울가에 얽힌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그 처녀의 전설은 어쩌면 단지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철수가 본 것이 그녀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루가 지나 철수와 친구들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이후에도 밤이 되면 창문 너머에서 들리던 그 속삭임을 잊을 수 없었다. 몇 주 철수는 수업을 마친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여름밤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다. 철수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 집으로 올라가던 중 귓가에 또렷하게 그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가자. 엘리베이터 안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철수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여름 이후 철수는 어디를 가든 그 목소리와 그날의 소름 끼치는 경험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철수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대신 그날의 여자를 찾기 위해 개울가의 전설과 그 의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철수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철수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가 마주한 것은 진짜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철수만이 그것이 진실임을 알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우리 셋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붙어 다녔지만 대학에 진학한 후로는 각자의 길을 가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조금 으스스한 경험을 하자며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귀신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 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저택으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했다. 인터넷에는 그 집과 관련된 수많은 괴담들이 떠돌았다.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그곳을 지나가다 창문 너머로 귀신을 보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그 집에 발을 들인 후로 계속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에는 조금 더 오싹한 경험을 기대하고 있었다. 어두워진 후 우리는 차를 몰고 그 집으로 향했다. 길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고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드디어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집은 달빛 아래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페인트는 이미 벗겨져 건물은 흉물스럽고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낡고 어둡고 썩은 냄새가 났다. 온갖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플래시를 들고 거실, 주방, 침실 등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점점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리며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곳은 분명 우리뿐이었다. 우리가 당황하며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 동안 갑자기 우리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나가자고 했지만 나머지 둘은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설득했다. 불안한 발걸음으로 우리는 집의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더 황폐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방들의 문은 대부분 열려 있었고 어둠 속에서 무엇인지 모를 움직임이 느껴졌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간 방은 옛날 아이의 방이었던 모양이었다. 방구석에 놀이기구와 낡은 인형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그 인형 중 하나가 갑자기 눈앞에서 쓰러졌다. 놀란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이제는 정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복도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하는 도중 이상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갑작스레 복도 끝에서 긴 머리의 어떤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분명 우리가 처음 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형체는 점점 또렷해졌다. 놀란 우리는 서둘러 계단을 향해 달렸다. 그 순간 내 바로 뒤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나는 그를 부축해 일으키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등 뒤에서는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온 힘을 다해 친구를 끌며 계단을 내려왔고 다행히 집 밖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우리는 헐떡이며 차로 돌아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두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다. 밤새 침대에 누워 그 귀신의 집을 떠올리며 머릿속에서는 그 형체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발길을 돌리진 않았다. 가끔씩 그날의 일들이 떠오르면 등을 타고 흐르는 싸늘한 한기에 몸이 떨렸다.